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짜 지식인들이 핵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가짜 지식인들이 핵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며칠 후 DC의 저명한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이 전직 국가정보관 조나단 판티코프의 이란이 하마스 공격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테헤란은 여전히 비난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란이 공격을 계획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근거 없는 기사를 인용했고, 이란이 직접 공격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하마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란이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란 폭격을 수반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군사적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이스트 노르웨이의 부교수이고 러시아인 글로벌 어페어스 저널의 부편집장 글렌 디슨이 그의 2023년 저서 The Think Tank Rocket: Managing the Information War with Russia에서 막대한 미국 군사 예산과 끝없는 전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틀란틱 카운슬 같은 DC 싱크탱크의 강력한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이 책은 싱크탱크 사이비 지식인들이 주류 언론과 학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종종 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정책 보고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강조합니다. 싱크탱크 지식인들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내러티브를 따릅니다. 디슨에 따르면 그들의 임무는 돈을 지불하는 담당자, 즉 더 많은 미국 군사 지원을 추구하는 외국 정부와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무기 제조업체 및 석유회사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스는 싱크탱크가 사회의 모든 측면이 시장의 부속물이 되는 초자본주의의 증오가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조차 자유시장의 규제를 받는데 여기서 싱크탱크가 중요한 부품이라고 썼습니다. 싱크탱크는 독립적인 전문가 분석을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대중이 외국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침략 전쟁을 지지하도록 조건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이건 시대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 폴 크래그 로버츠는 아틀란틱 카운슬을 군사안보복합체의 마케팅 부서라고 불렀고 디스는 이 싱크탱크를 나토의 선전부라고 불렀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2019년, 2020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영국 외무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락커펠러 재단, 국가민주주의기금 NED, 미국 국무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억만장자 바하 하라리,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 빅터 핀추크, 크레센트 등으로부터 큰 기부를 받았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과 CIA의 관계는 전 부통령 데이먼 윌슨이 NED의 CEO로 임명되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NED는 미국 정권의 표적이 된 국가의 정부의 선전을 장려하고 반체제 인사를 지원하는 CIA 분파입니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가 아틀란틱 카운슬의 종신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전 CIA 국장 레온 파네타, 로버트 게이츠 및 데이비드 페트라우스가 헨리 키신저 및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전범들과 함께 이 이사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 연구원 마이클 바이스는 인기 온라인 미디어 매체인 The Daily Beast의 편집자로서 반러시아 독서를 퍼뜨립니다. 2015년 아틀란틱 카운슬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시키기 위한 제안을 준비하는 데 기여했고 같은 해 제블린을 생산한 럭히드 마틴의 CEO 메릴린 애담스 휴슨에게 뛰어난 리더십 상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아틀란틱 카운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 공포증을 강화하여 러시아를 폭격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2월 아틀란틱 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부국장 매튜 크로애닉은 미국의 전술적인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에 대한 대서양 협의회의 지원은 냉전 이후 나토 확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DC 싱크탱크의 특징입니다. 무기 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군사 예산을 보장하고 나토의 확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냉전적인 사고를 활성화하는 것이었고
싱크탱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디스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러시아 게이트 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러시아 대리전의 근간이 된 루소포비아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매춘부들과 만남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러시아 게이트의 주요 문서 스틸 문건의 기고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고르 단첸코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유명한 반러시아 매파 피오나 힐 밑에서 일하면서 단첸코는 러시아계 미국인 상공회의소 회장 세르게이 밀리언과 회담에서 트럼프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를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푸틴을 악마화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외교를 옹호하는 털스윗 가바드 같은 정치인을 비방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이 10배 증가했고 러시아 게이트의 또 다른 거짓말 조달자였습니다. 후보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유럽의 러시아에서 분리와 유럽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판매 확대가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9년 정보기관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 무장을 위협해서 러시아 군대와 경제를 파괴하고 푸틴 정부가 국내외에서 지지를 잃도록 하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 정부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데올로기 및 정보 전쟁을 강화하고 영국의 정보 자산으로 확인된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그러한 갈등이 결국 미국 전역에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의 핵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데드핸드라고 하는 첨단 핵무기 시스템을 물려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워싱턴 DC는 75초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데드핸드는 러시아의 지휘체계 전체가 핵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더라도 러시아의 적에게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시스템입니다. 데드핸드는 소련이 구축한 냉전시대 자동 핵무기 통제 시스템인데 미국의 AN/DRC-8 비상 로켓 통신 시스템과 개념이 유사합니다. 이것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상호 확증적인 억지력의 한 예로서 미리 입력된 최고 권위자의 명령을 전략 미사일군 관리부로 보내서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휘 요소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도 지진, 빛, 방사능 및 압력 센서에 의해서 핵 공격이 감지되면 지휘소와 별도로 미사일 사일로를 지휘합니다. 워싱턴 DC의 가짜 지식인들이 러시아와 핵전쟁을 부르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식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